현대인들에게 화학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아마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걸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세 개. 치약이랑 샴푸랑 스킨. 거의 대부분이 화장품이나 클렌징 10에서 20가지 정도 되죠. 샴푸나 그 바디 샤워 제품 그리고 뭐 주방 세제. 하루에 한 번은 꼭 쓰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 거의 한 시간에 하나는 쓰지 않는가.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영 감이 오질 않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얼마나 많은 화학 제품을 쓰는지 이지향의 휴일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훔쳐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휴일이라고 너무 졌어. 그래도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부터 닦고 꼼꼼하게 세수를 하네요. 그러고 보면 여자들은 참 깔끔하네요. 아기 같은 피부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죠. 화장품도 꼼꼼히 발라주고. 이제 좀 여유를 즐기려나 봐요. TV 시청은 휴일의 특권 아니겠어요? 근데 이마저도 방해하는 불청객 모기약으로 과감하게 잡아주고, 주중에 미뤄뒀던 빨래도 돌리고, 냄새밴 옷은 섬유 탈취제로 해결하는 이지양. 내친 김에 청소까지 하는 이지향. 자, 이제 얘기해봐요. 이지향이 쓴 화학 제품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바른 화장품, 세제 이 정도 아닌가요? 이런, 제가 콕콕 집어줄 테니 잘 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쓴 치약과 비누에, 그리고 TV와 화장품. TV에도요? 그럼요. 그리고 빨래 세제와 주방 세제, 모기 잡는 살충제와 탈취제까지. 아니, 잠깐 사이에 쓴 이 제품들에 다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고요? 에이, 그래도 이런 성분들이 좀 들어있다고 문제가 될까요? 모르시는 말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화학 성분이 첨가되어 있어 호흡기와 식도, 점막이나 피부를 통해 우리 몸에 흡수되고 있다고요. 몸 안에서 들어와서 얘가 배설되는 데까지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세포나 장기에 손상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뭐 짧은 것일수록 그런 가능성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짧다라고 해서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그 사이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화학물질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들었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샴푸. 오늘 아침에 나도 쓰고 나왔는데. 대부분의 샴푸에 들어있는 페녹시 에탄올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분은 중추신경 억제와 구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방부제라고 하면 화장품에도 들어있잖아요. 파라벤, 맞죠? 근데 이 성분이 화장품에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해줘서 화장품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하지만 파라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생식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해요. 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으로 사망한 28명 중 18명의 세포 조직에서 파라벤 성분이 검출. 그래서 파라벤이 유방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 여성 여러분들 모두 주의하세요. 왜 이러세요? 요즘 남자들도 화장은 기본이라는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주의하세요. 이번엔 세제로 넘어가 볼까요? 세제는 계명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알아요. 세제 속 계면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잖아요. 이 성분이 있어야 기름때가 쏙 빠지죠. 하지만 계명활성제인 알킬페놀류는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과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니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스프레이형 제품들 있죠? 이러한 제품들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돼요.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러죠? 직접 보여드릴게요. 밀폐된 방 안에서 모기살충제를 2초씩 10번 정도 뿌린 후에 공기 성분을 분석해봤는데요.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37.7% 증가했고 특히 유해화학 물질로 지정된 톨루엔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모기 스프레이 제품이라든가 이런 건 살균용 제품이다 보니까 성분이 어느 정도 극미량으로 들어간다든가 어떤 그런 잠재적인 위험이 항상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외 제품에도 어떤 원래 포말데하이드 아닌 성분들이 또 사용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게 이제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스프레이형 제품은 호흡기에 침투하기에 가장 좋은 크기로 분사되잖아요.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일 쓰는 제품들인 만큼 성분에 대한 정보와 관심은 필수겠죠. 참, 아직 이지양의 휴일이 안 끝났죠? 슬슬 배고파질 시간인데요. 빵 굽고 햄까지 차악보니 간편하게 토스트로 한 끼 해결할 모양이네요. 토스트에 빠질 수 없는 치즈도 올리고 참 맛있겠네요. 저도 오늘 토스트나 만들어 먹을까 봐요. 식사 후에 영양제까지 건강까지 생각하는 이지양. 잠깐만요. 그거 알아요? 지금 간단히 먹었다곤 하지만 화학 성분인 식품 첨가물이 셀 수 없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식품 첨가물이요? 아니 그걸 음식에 왜 넣는 거죠? 보존료, 산화 방지제, 감미료, 발색제, 그 다음에 착색료, 향료, 유화제 등등 31개 용도의 식품 첨가물이 있습니다. 식품의 맛과 풍미를 높이거나 특정한 색을 입힐 때 또 단맛을 첨가하고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넣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렇게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다니 놀랍네요. 그럼 이지양이 먹었던 식빵부터 살펴볼까요? 식빵에도 뭐가 들어가나요? 식빵에는 8가지에서 13가지 첨가물이 들어가요. 대표적으로는 부드러운 식감을 주는 유화제와 팽창제인 염화 암모늄과 황산칼륨이 있죠. 빵의 원료가 되는 밀가루에는 부패를 막아주는 보존제인 프로피온산 칼슘이 들어가요. 버터는 어때요? 버터에는 트리드록시 부티로페논, 옥틸갈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산화를 막아주는 보존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햄에는 인산염과 아초산염 같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데 이건 육류의 끈기를 높여주는 용도로 쓰이죠.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치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치즈에도 보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산화나트륨, 황산과 같은 산도 조절제가 들어가죠. 우리가 먹는 토스트 하나에도 참 많은 화학성분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라면. 저도 없어서 못 먹는데요. 라면에는 당부제, 화학조미료 등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데요. 면발에 쫄깃함을 주기 위해 넣는 인산나트륨, 그리고 기름에 튀긴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한 첨가물이 들어가죠. 여름에 즐겨 먹는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저는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입에 달고 사는데. 농축 탈지유 분말에 유화제, 안정제, 인공 감미료, 착색제 등을 섞어 만든다고 해요. 듣고 보니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뿐인데요. 저 그동안 이런 음식들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그럼 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우리가 매일 평생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양을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할 때는 그 일일 섭취 허용량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화학 잡성품의 유해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끝일 줄 알았죠? 하나 더 남았어요. 식후에 챙겨 먹던 알약. 건강해지려고 먹는 알약에도요? 네,
알약 형태로 만들 때 제품이 습기를 흡수해 굳는 것을 방지하는 이산화규소와 원료 분말이 기계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등이 들어가기도 하죠. 아,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하죠? 이런 성분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고 체내 독소 수치를 상승시키거나 적혈구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약은 사실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사전 심사를 받고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용량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죠. 요즘 화학 제품을 쓰는 대신 천연 재료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쓰는 사람들을 노케미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한창 많이 늘고 있다는데 이렇게 노케미족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대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접하게 된 계기는 저희 큰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제 한두 가지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사용을 직접 하게 됐죠.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화학 제품 대신 직접 천연 재료들로 만든 제품들로 바꾸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좀 배워볼까요? 베이킹 소다하고 구연산하고 거의 동량으로요. 이렇게 뿌려주세요. 배수구 안에. 이렇게 하면 탄산가스 거품이 발생돼 찌든 때나 곰팡이 제거에 효과적이래요. 뜨거운 물 같은 거 준비되시면요. 여기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한번 쑥 뿌려주세요. 어때요? 묵은 때가 한 번에 내려가는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제가 주방세제 만들 때는 EM 발효액하고 베이킹 소다가 거의 주 성분이고요. 그리고 베이킹 소다 들어가는 걸로 또 보여드리면 요거는 주방용 비누예요.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물을 담는 그릇, 이제 안심하고 닦을 수 있겠네요. 아직 더 알려주실 게 남았나요? 변기 세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많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뭐 2개 정도 쓰세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집어 넣어 놓으면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거든요. 녹은 거품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세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섞어 만든 세제가 화장실에서도 빛을 발하네요. 변기가 반짝반짝해졌죠? 정말 볼수록 신기하네요. 세제를 대신하죠?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자고요. 빵과 과자를 만들 때 이용되는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 중 하나인 베이킹 소다 알죠? 베이킹 소다는 천연 미네랄의 일종으로 오염과 기름때를 중화물에 잘 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럼 주방용품의 물때 제거나 화장실 타일의 얼룩이나 찌든때 제거에 딱이겠네요. 과탄산 소다는 강알칼리 성질을 띠고 있어 세탁제나 표백제 대신 활용하면 좋다고 해요. 구연산은 식초와 같은 산성이다 보니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에 서식하는 일반 세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하죠. 참 유용하긴 한데 이런 천연 성분 가루는 무조건 안심해도 될까요?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은 사용하는 그 사용량의 정도에서 보면 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안전한 그런 이제 재료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갱이 형태,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호흡기의 노출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천연 성분 덕분에 집안 곳곳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나요? 왜 없겠어요? 직접 화장품도 만들어 쓸 수 있다고요. 아니, 낯선 재료들이 꽤 많은데 이게 다 천연 성분이라고요? 네, 라벤더와 녹차는 알죠? 병풀은 염증을 완화하고 상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식물 성분이고 나트로틱스 역시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방부제예요. 솔루블라이저는 천연 유화제죠. 먼저 라벤더 워터랑 정제수를 섞어주네요. 그리고 천연 보습제인 글리세론과 나트로틱스를 넣는 거죠. 그리고 60도 정도로 가열해주고요. 그 사이
다른 비커에 솔루빌라이저랑 에센셜 오일, 천연 향균제인 티트리를 넣어서 섞어주면 돼요. 그걸 가열했던 용액과 잘 섞어주는 거군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그렇죠? 이제 용기에 담으면 끝이에요. 재료만 준비하면 누구든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천연 성분으로 직접 만드는 만큼 주의해야 될 점도 있죠. 계량이랑 온도, 그 다음에 이제 보관상의 유의사항이 있어요. 좀 냉장 보관을 하셔야지 사용감이 더 좋다거나 그런 것만 좀 이제 유의해서 만드시고 사용하시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화학 제품보다는 좀 더 내 피부에 맞게 DIY를 하실 수 있죠. 조금 귀찮긴 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믿고 쓸 수 있으니 도전해볼 만하겠죠? 만들면 나도 좀 나눠줘요. 일상생활에 쓰는 모든 화학 제품을 천연 물질로 대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엔 너무 많은 화학 제품이 들어와 있고 그것들이 주는 편리함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죠. 그렇죠. 화학 제품에 익숙해진 사람은 천연 재료로 바꿨을 때 뭔가 깨끗이 되지 않은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이 화학 제품을 써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화학 제품을 좀 더 똑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에서 이런 평가 체계라든지 관리 체계를 잘 갖춰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의 목적에서 그만한 용량에서는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 모든 자료들을 확인을 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 스스로가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예를 들어 제품을 구입할 때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화학 성분이 유해한지 여부를 직접 검색해보고 가능하면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를 필요가 있어요. 앞서 봤지만 스프레이 제품을 밀폐된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몸에 해로우니 피하는 게 좋겠죠. 사용한 후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 많은데 옷을 입고 탈취제를 뿌리는 것도 금물이에요. 그렇죠. 이런 제품을 사용할 땐 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쓰는 건 기본이죠. 그 외에도 주의할 점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샴푸를 할 때는 500원 동전 크기만큼 덜어 사용하는 것이 적당해요. 그리고 가능한 오랫동안 꼼꼼하게 헹궈주는 것이 중요하죠. 주방 세제를 써야 한다면 세제를 물에 희석해서 설거지하는 것이 좋고 그릇 하나당 15초 이상 헹궈주는 것이 좋죠. 저도 하나 알고 있어요. 청소할 때 흔히 락시라 부르는 세제를 이용하는데 이때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몸에 튀지 않도록 고무장갑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죠.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게 참 많네요. 저는 아직 더 있어요. 새 옷 사면 석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옷은 바로 입지 말고 꼭 빨아 입도록 해야 돼요. 그럼 깨끗하게 드라이 클리닝한 옷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거 비닐에 쌓인 채로 그대로 장롱 속에 넣어두는데 왜요? 그러면 화학 성분이 5단에 남게 된다고요. 바로 비닐을 벗겨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두었다가 옷장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지금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화학 제품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하지만 화학 물질은 안전하게 잘 사용해야만 우리에게 득이 되고 약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